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근육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고 병원에서는 골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부위 보시면 주로 무릎, 척추, 엉덩이 관절, 손가락 끝, 마디 등에서 발생하고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관절에서 모두 다 퇴행성 관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 보시면 55세 이상에서 약 80%,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전 인구에서 발생하는 정형외과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뭔지 알아보면요. 우선은 노화가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국 이제 관절을 많이 쓰면서 발생하는데 이 노화 과정에서 과도하게 노동을 많이 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제 비만, 체중이 많거나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이런 관절염이 훨씬 남들보다 빨리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 보시면 주로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죠. 무릎이 아프거나 뻣뻣함,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또는 관절이 변형될 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항목들을 보시면 이런 이제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차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다리가 휘어 있거나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하다 등의 증상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이제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전부 다 관절염을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절염은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관절염을 초기에 치료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면 본인의 관절을 나이가 들어서도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관절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 관절염은 말기로 진행되게 되고 말기로 진행되면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관절염의 진행이 서서히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은 첫째로는 연골이 이제 얇아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골이 처음에는 많이 쓰면서 얇아지게 되고 그런 얇아진 연골이 어느 순간 깨지거나 손상이 받게 됩니다. 깨지거나 손상을 받은 연골은 무릎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또다시 무릎의 연골을 더 손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종국적으로는 연골이 모두 손상되어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기능을 잃게 되는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가장 먼저 찍는데요. 무릎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엑스레이죠. 가장 왼쪽 정상 엑스레이를 보시면 무릎하고 무릎 사이에 관절 간격이 유지되어 있고 뼈도 매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증상이 점점 진행되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또 뾰족하게 뼈가 추가적으로 자라는 골극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과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골극이 발생하면서 관절염은 진행되게 되고요. 종국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뼈와 뼈가 맞부딪혀서 연골이 아예 없는 상태가 관절염의 말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요. 관절염 치료의 기본 원칙은 각 단계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관절염을 발견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해서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자기 관절을 오래도록 쓰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선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관절염이 확인하게 되면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운동요법들을 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은 우리 병원에 가면 주로 받는 약이 소염제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무릎에 있는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줄이고 이제 무릎을 좀 더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약이 되겠고요. 물리치료는 찜질, 초음파, 레이저 치료 등 이제 무릎에 이런 물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좀 줄이는 효과 있을 수 있고 또 운동요법을 하게 됩니다. 운동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절에 좋은 운동은 수영,
또는 이제 평지 걷는 거, 고정 자전거,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운동을 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줘서 무릎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달리기나 등산, 또 격렬한 운동, 줄넘기나 탁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의 치료가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무릎에 주사를 놓는다거나 또는 무릎에 손상된 구조물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제거해주는 관절경 수술 등을 통해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왼쪽 엑스레이에서 같이 이제 관절이 너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뼈가 부딪히고 뼈가 변성된 상태가 되면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또는 관절경 주사가 큰 의미가 없고 이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공관절은 일반적으로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수명이 이제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절이 모두 망가져 있고 걸을 때 통증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 지내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인공관절을 함으로써 무릎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게 역시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사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무릎이 말기로 가서 인공관절로 진행되기 전에 무릎이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보존하는, 오래도록 쓸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치료의 목적인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주사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무릎에 이제 주사 놓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주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뼈 주사라고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연골 주사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뼈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주사를 무릎 안에 주입하는 건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제 연골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면 전신적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서 관절염 같이 지속되는 이제 관절 통증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주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그 외에 이제 연골 주사라 그래서 히알루로산 성분이 든 이제 약을 무릎에 주입함으로써 건강한 관절 활액을 보충시켜서 무릎을 좀 보존시켜주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주사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연골 주사하고 뼈 주사는 이제 차이가 있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골 주사는 보통 6개월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연골 주사는 6개월마다 맞게 되고, 연골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와 달리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는다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모두 낫는 건 아니지만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좀 늦춰주고 통증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에 있어서는 6개월마다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서 좀 무릎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 주사의 효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연골 주사는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 또 이제 우리 연골이 닳아있기 때문에 연골과 연골이 서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뼈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에는 통증이 심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연골이 직접적으로 닳는 것도 연골 주사가 좀 보호해 줄 수 있어서 무릎의 손상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통해서 관절이 부드러워짐으로 인해서 증상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3번 맞는 연골 주사도 있고 1번 맞는 연골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 맞음으로 해서 무릎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절염은 진행이 되면 그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고, 그래서 조기에 관절염을 진단받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늦추는 게 자기 관절을 건강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무릎을 많이 구부리거나 오르막길, 계단, 언덕은 관절염이 진행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해도 평지 걷는 거, 계단 운동이나 등산은 별로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붓거나 아플 때는 얼음찜질이나 온찜질도 중요한데 갑자기 붓거나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혹시 관절염 외에 관절 안에 연골이 손상되거나 반월성 연골이 찢어지거나 이러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은 이제 결국 근육하고 연골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연골이 닳아있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함으로써 연골이 받는 압력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결국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을 좀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규칙적인 운동, 또 근력을 키움으로써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본인이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 아마 있으실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통증을 참는 거는 결국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통증을 참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연골 주사가 본인이 맞았을 때 증상 효과가 있다면 6개월마다 꾸준히 맞는 것, 또 수시로 따뜻한 찜질, 또 다리 들기, 수영, 고정 자전거 같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을 좀 예방하는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관절염을 예방하는 운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로 이제 다들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다리를 90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고 발목을 최대한 위쪽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 이 앞쪽 허벅지에서 이제 근력이 느껴질 겁니다. 딱딱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둔근,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게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했던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주고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주고 이런 과정을 한 10번 정도 하루에 한 2번 정도 시행하면 허벅지 근육을 기르는 데도 도움되고 무릎 허벅지 근육을 길러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칭이 있겠는데요. 다리를 들고 앞으로 굽히고 무릎을 당기는 등 햄스트링과 앞쪽 허벅지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 역시 근력을 유지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